오늘 백신 2차 맞았는데, 이거 이거 들기 무거워지. 네. 그래도 남들은 막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없네요. 두통도 없고, 크게. 내일이 그래요? 또 왜 겁주고 그래서. 네.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쭉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업방이 좀 잘못된 건 많은데, 우리 책을 우리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걸 농구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데 좀 잘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봅시다. 자, 먼저 보험의 목적. 자, 잘 들어야 돼요. 말 그대로요.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뭐예요? 농작물. 그러니까 이제 보험의 목적이란 말은 이 보험의 목적물, 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그 객체를 말해요. 객체. 그러니까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그러니까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체, 보험의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의 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면 농작물. 자, 그래서 이 농작물 우리가 앞으로 배워. 이게 뭐가 있어요? 과수 품목도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 품목 있고, 또 밭작물, 그리고 이제 원예시설, 가축,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이제 농작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도 우리가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제 나무는 특약으로 이제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하니까 이게 뭐 별개냐인데, 솔직히 이제 이 말을 안 써야 더 정확한데,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업 시설물, 이래야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이제 용 하니까 이거 서로 별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설 작물이 뭐냐면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 있죠. 그러려면 하우스도 어때요? 가입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설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우스. 자,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업 시설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우스 또는 유리 온실 같은 거, 유리 온실. 자, 이런 걸 말해요. 여기 시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대 시설. 자,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거 있죠. 자, 비가 어때요? 하우스는 이렇게 씌우니까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관수 시설, 이게 대표적이고, 또 겨울철에도 우리가 어때요? 농작물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하우스 재배하죠. 그러니까 난방 시설이랄지, 그리고 이제 또 양액 시설, 우리가 그 비료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각종 이렇게 시설 또는 이제 환풍, 바람도 어때? 통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 환풍, 환기 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대 시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농작물은요, 이 농작물하고 달라요. 여기는 이제 이 농작물이고, 여기서 농작물은 바로 이거 시설 작물, 시설 작물. 그러니까 이 하우스 안에서 짓는 농작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설 작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 작물. 자, 시설. 그럼 이제 이 시설 작물이 이제 우리 업방에서 뭐라고 했냐면 크게 이제 이거 화훼로 이렇게 우리가 꽃 있잖아요, 꽃. 그래서 이제 백합이랄지 또는 그 다음에 국화, 장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화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엽경 채소냐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뿌림을 키우는 이제 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근체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는데, 요즘 이제 화훼류하고 그 다음에 비화훼류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뭐예요? 과체류라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있죠. 딸기, 그 다음에 토마토, 뭐 많이 있잖아요. 수박, 오이, 뭐 가지, 고추,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말한 농작물은 바로 이런 시설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에 가입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이제 보험료를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험료를 뭐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크게 보험료는 자, 영업보험료라고 이제 한데 이 영업보험료가 다시 우리가 순보험료 그리고 이제 부가보험료 자, 이렇게 이제 나눠요. 보통 이제 이 보험료, 순보험료가 한 84%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보험료가 한 16%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순보험료는 뭐냐면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보험료는 어디에다 써요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그리고 우리가 손해평가하죠. 그 평가사들 비용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걸 수익으로 삼는데 그 비용. 그러니까 이제 평가사들 뭐예요? 평가 비용. 이런 걸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되는 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한마디로 그건 경비. 자, 보험회사 경비.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가보험료인데 이 부가보험료는요, 국고에서 다 지원해줘요. 이거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줘요. 이거 모두 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정책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요, 워낙에 보험사고가 많잖아요. 그럼 보험료 받은 것으로 그걸 다 충당할 수 있냐? 어려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이건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해줘. 그럼 이 순보험료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 순보험료는요, 자, 국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아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이제 국가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40에서 많게는 이제 60%까지. 그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이거 이제 한 30에서 이제 한 많게는 이제 40까지.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냐? 자, 여기에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이제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부담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험료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하게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산출하는 거 그거 좀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자, 이것은 뭐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험 모집 농협입니다. 그러면 NH농협 손해보험, 자, 이들과 농작물 지휘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여기 보면 지역농협과 그 다음에 품목농협.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보험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여기다가 뭐예요? 위탁을 해요, 위탁. 그래서 니네가 좀 많이 모집 좀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농협하고 그 다음에 품목농협.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제 뭐 배만 주로 취급하는 배농협. 사과 같은 경우는 뭐 능급농협 이렇게 있어요. 또는 원예농협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농협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들과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보험 설계사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NH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맡긴데 이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모집 종사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NH 손해보험에서요, 자,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여기 있잖아요. 지역농협이나 지금 방금 말한 품목농협.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직원들 이거 힘들어요. 이건 모집 또 할당이 있어가지고 얼마까지 확보하시오 이런 거. 우리가 카드 회사 같은 데 다니면 카드 발급해라 해가지고 막 친인척 다 동원해가지고 하듯이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또 보험 설계사. 이들을 보험 모집 종사자로 부릅니다. 이제 이들과 이제 여러분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과수원, 농지. 원래 이제 우리가 농지가 뭐예요 하면은 밭, 밭전, 논답, 그리고 이제 과수원, 이제 이들을 우리가 농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목이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걸 이제 지적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다루는데,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도 어디에 들어가요? 농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바꾸면 좀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과수원 농지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도입된 품목이 뭐였어요?
사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살짝 더 넣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농작물, 밭작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여기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바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덩어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한 덩어리 토지 개념인데, 필지나 지번과는 관계없이. 자, 우리가 지번이라는 건 잘 알죠? 원래 이 필지란 말이 이것도 솔직히 법률 용어인데,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 대장, 여기에 등록이 되거든요. 이런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법률 용어인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이 말로 해도 돼. 자, 지번이라고 보시면 돼. 자, 토지마다 지번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번, 이것과 관계없이 과실, 즉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랬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지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101번지, 뭐 103번지, 여기 임야니까 산, 뭐 104번지,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과, 자, 사과를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한 덩어리니까 뭐가 돼요? 이 전체 이게 전체 뭐게? 한 개의 농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농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농지, 여기서 사과를 키워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과수인데 만일 배를 키운다. 그럼 이건 농지가 몇 개가 되겠어요? 이건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이제 품목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번 상관없이 이렇게 같은 품목을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을 한 개의 농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은 또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말 그대로 이제, 자,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다. 그 얘기인데. 자, 회사, 아까 이 회사, NH 손해보험이라고 그랬죠? 자, 이 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 자, 이렇게 약정한 금액인데, 자, 일단 우리 주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주택이 있어요. 아까 이거 3억짜리 주택이라고 해봐요. 그럼 나 이거 화재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택 가액이 얼마냐? 3억이에요. 그럼 이 주택 가액이 3억이면 이 3억 전체나 화재가 나서 손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받을래요. 그럼 이 3억을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보험료가 좀 부담되니까 한 2억만 가입하고 이거 다 손해가 나더라도 2억까지만 보상받을래요.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은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을 합니다. 얼마로 가입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에, 자, 이거 놔두고요.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면 자, 3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얼마 줘요, 보험금? 3억. 자, 2억만 가입했어요. 얼마 줄까요? 2억. 자, 2억을 가입했는데 3억 다 줄 리가 없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가입하는 건데,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한 만큼 보험금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최대 보험금이 산출되는 금액. 가입. 그러니까 뭐든지 보험은요,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한 만큼. 우리 생명보험이나 신체 상해보험도 어때요, 여러분들? 가입한 만큼 보험금 타잖아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왔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거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금표. 그럼 이제 최대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데, 원래 보험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1이란 말은 이거 피해율 말이에요. 피해율. 자, 피해를 입은 만큼.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 아까 잠깐 자기 부담 비율 나왔죠. 내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책임질래요. 이게, 그럼 이제 이 자기 부담은 10%도 있고 15%도 있고 20%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 20%에 가입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피해 입은 거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20%를 빼. 그럼 얼마예요? 80%.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얼마를 80%를 뭘로 준다? 보험금으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거 우리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은
원래 이 가액이 있지만 얼마만큼 내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금액. 그래서 이 가입한 만큼 보험금은 준다. 여기. 자, 이제 보험 가액. 자, 이것도 이제 실은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같이. 자, 그럼 아까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집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 주택 가액이 지금 얼마냐? 3억이야. 그러면 이 3억, 이걸 갖다가 보험 가입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집값이 얼마냐? 3억.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럼 3억을 가입했으면 이걸 전부 보험이라고 그러고, 나는 일부만 가입할래요. 그럼 이걸 일부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얼마 가입했느냐? 자, 보험 가액은 그 집의 가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요. 이거. 자, 보험 가액이 뭐냐면 농작물 제외보험이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그랬죠.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단 말은 이 보험 가입, 그러니까 아까 목적물 있잖아요. 그 보험 목적물이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잖아요.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그 받을 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설명은 훨씬 쉬워요. 자, 이 집이 화재가 나서 다 파손됐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금전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3억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을, 내가 보험금을 받을 것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그냥. 자, 보험 가액. 자, 그래서 자, 보험 목적물에 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그러니까 이 집이 다 불타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겠어요? 이 금액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억. 최대 손해액. 이거 나중에 1차 과목 공부할 때 피보험 이익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 그러니까 내가 농작물 있어요. 그럼 이 농작물 전체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 농작물 가액이 있는데 내가 보험을 들 때는 얼마만큼만 들 거냐? 그게 보험 가입 금액. 그럼 보험금은 가입한 만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많이 주진 않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 가입 이것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더 넘어서 줄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런 걸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는 이득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자,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상법,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에서 상법, 보험편에서 배우는 그런 법률 용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자, 이거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자기부담 비율은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 나는 이만큼은 내가 책임질래요. 그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계약할 때마다 계약자별로 어때요? 다 다를 수 있다. 나는 10%만 내가 부담할래. 난 15%, 나는 20%, 30%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공부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자기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손해 발생한 것을 다 보험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이 비율만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자기 부담금. 이 비율에다 이제 곱하면 이걸 이제 부담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야. 자, 손해에 대해 계약자 또는 부자가 일정 금액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은 아까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 가입 금액 있죠. 그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가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할래요. 자, 여기 자기 부담 비율 이걸 곱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금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비율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퍼센테이지. 그리고 여기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금액으로 산출했으면 자기 부담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연 단위 복리.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은행에다 이제 적금이랄지 뭔가 예치했을 때 이게 복리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불 안 가리고 가입해야 돼요. 복리 이자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회사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한테 금전을 주는데 이게 주는 게 뭐겠어요? 보험금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그리고 아까 환급 보험료 잠깐 나왔죠.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미경과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돌려줘야 될 때 어때? 제때 줘야 돼? 미루고 늑장 부려야 돼? 제때 줘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네들 잘못으로 이걸 좀 늦게 주네. 그러면 이자 쳐서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이자 쳐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쳐서 줄 때 이거 어떻게 주느냐 이제 이건데,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1년부터는 그 이자까지 원금으로 들어가. 그럼 여기에다 또 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복리 이자는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복리 이자, 이런 보험 상품이랄지 은행 적금 이런 예금 상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주죠. 옛날에 이거 들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뭐 해라? 계약자한테 돈을 더 많이 줘라, 적게 줘라? 많이 줘라. 니네들 책임 있는 사유로 혹시라도 늦어지면 거기에 이자를 덧붙여서 더 많이 지불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책보험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져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닌데, 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라. 자, 여기서 대출 이율.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은.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출 이자 어때요? 세요? 아니면 좀 살만해요? 하면 보통 요즘 얼마예요, 대출 이자? 5%, 한 3%, 5% 나가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을 자 맡겼어.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신 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자는 많이 줘요, 적게 줘요? 그렇죠. 우리가 예금을 들었을 때 그 이자는 쥐꼬리망이 조금 지면서 우리가 돈 좀 빌립시다 그러면 여기다는 또 카드 대출 이자 봐봐 얼마야? 연 몇 프로 막 연 20%면 왕창 뜯어가. 이놈들이 아주 도둑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 이율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출 이율 뭡니까? 자,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인데, 회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이 이율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율.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원금에 이걸 더해서 이제 또 줄 때 이율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해서 받는 수신이자나 그 다음에 그런 대출 이자와 달리 여기서는 이율을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해서 주는데 이게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이율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게끔 하겠다 이 말이에요. 혜택. 이런 것은 뭐 외워서 시험에 가로놓기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보험기간. 자, 이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자, 보험기간이란 말 그대로요. 자, 보험계약. 자, 이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보장기간. 자, 보장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받는 기간. 그럼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네들이 이 기간 중에 사고 터졌을 때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책임기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최종적으로 보험기간이 자, 이때 시작을 해서 이때 끝나. 자, 이게 이제 보험기간.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중에 이제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어때요? 우리가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는 기간. 회사 입장에서는 지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기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보험기간, 시기, 종기 나눠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아까 품목별로 떼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자, 16번. 영업일. 자, 이것도 이제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영업일이란 말 그대로 영업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회사.
자, 쟤네들이 영업정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 지네들 토요일, 공휴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뭐예요? 빼고. 자, 그래서 또 근로인의 날도 제외하고. 이것도 또 딱 집어넣어놨네. 그냥 토요일, 관공서, 공휴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어쨌든 빨간 날 쉬고 근로인의 날도 빼고,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7번.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제 표준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이, 자, 평년 수확량이란 말을 먼저 좀 설명할게요. 평년 수확량. 자, 아까 우리, 자, 먼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우리가 주택을 보험에 가입한다고. 자, 화재보험. 그럼 이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얼마 가입할까요? 아까. 이 집의 가치 그대로 가입할 거냐? 좀 적게 가입할 거 이거죠? 그럼 이 집 가치를 알아야죠. 자, 그럼 이 집은 어때요? 보통 시세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같으면 자, 이게 3억이에요. 그럼 이제 이 3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보다 이제 어때요? 더 많이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적게 일부 좀 줄여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자,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주택 가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시세가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딱 알아. 자, 그런데 농작물은요. 자, 농작물은 우리가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그러면 이제 자, 맨 처음에 이제 가입해서 보험 기간 끝날 때까지, 자, 이때 이제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수확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미리 가입을 하니까. 앞으로 이거 수확할 때까지 얼마만큼 수확을 할지 몰라요.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자 2022년에 가입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수확량을 가지고 어때요? 대충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 정도는 수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수확량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란 가입년도 직전이란 바로 앞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 자, 이것과 표준 수확량. 자, 이거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기대되는 수확량.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확량을 얘기해요. 자, 이거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이제 가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수확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 2017, 몇 년이라고요? 5년. 왜 5년이냐? 자, 올해 가입하고 싶은데 만약 작년 1년 전 것만 가지고 기준을 해봅시다. 근데 작년엔 농사가 워낙 잘 됐어. 보통 평균 한, 자, 10,000kg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작년에는요, 너무 농사를 잘 지어서 또 자연재해도 없었어. 아주 최고의 환경 조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5,000kg 딱 가입을 했네. 15,000kg를 수확을 했네. 그럼 이걸 가지고 올해 가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많이 가입하려고 했는데 어때 수확량이 뚝 떨어지면 좀 그러잖아요. 그럼 자, 그 전에는요,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수확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냐? 한 5,000kg밖에 안 돼. 자, 그럼 이때 기준으로 할까요?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수확할 수도 있고 적게 수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몇 년 정도는 가지고 평균을 내볼까? 그래서 5년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한 걸 평균을 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 10,000kg 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8,000 자 kg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00 자 kg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해마다 보험을 가입했냐? 가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이때는 내가 보험을 가입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이때 내가 보험 가입 안 해. 있잖아요. 가입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최근 5년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수확량을 계산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계산 안 했어.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수확량을 계산을. 왜? 보험에 가입해야 그 수확량을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하든 말든 하는데 가입을 안 했으면 몰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 이제 이 표준 수확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표준 수확량이 뭐냐? 자,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로 자, 재배 환경. 재배 환경이면 이제 이게 뭐냐? 친환경 재배냐, 일반 재배냐. 자, 친환경 재배냐, 일반 재배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죠. 친환경이라면 어떤 농약을 안 쓰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비배 관리. 비배로만 비료.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이거에 따라 또 비료를 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좀 잘 자라잖아요. 수확량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배 방식. 자, 재배 방식 이제 우리 벼 같으면 직파를 했느냐, 이양을 해서 재배했느냐. 또 우리 과수원 같으면 밀식 재배냐, 반밀식 재배냐. 이렇게 촘촘하게 나무를 심으냐, 좀 띄엄띄엄한 심으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져요. 이게 나중에 다 배워요.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따라서 일단 예상되는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표준 수확량은 누가? 보험회사가 이 동네에서 이 과수를 심었을 때 보통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1년이면 이 정도 수확량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게 있어요. 예측을 한 수확량.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 정도는 다들 누가 농사 짓더라도 수확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 이것을 자 10,000kg이라고 이렇게 딱 정했다 해보자 이거예요. 10,000kg. 그러면 이제 A라는 농가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가 15,000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 12,000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농작물에 대한 제인할지 이런 사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확 줄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8,000 나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5년간 평균을 냈는데 이렇게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수확량 계산이 안 됐을 때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 표준 수확량 이걸로 여기다가 뭐 하자? 넣어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 이걸 다 더해. 여기 가중평균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걸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눈다? 5년이니까 5년. 이걸 이제 우리가 Y 이렇게 이제 5년으로 나눠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나와? 이거 한 평균 내봐요, 그러면.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평균을 낼 때 이것은 좀 너무 어때요? 너무 적죠. 그러니까 최소값 하나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 근데 예전에 이게 제외했는데 지금은 제외하지 않고 다 포함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른 건 제외하는 게 맞죠. 왜? 너무 적게 나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때요? 평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제외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5년으로 나누지 않고 얼마로 나눈다? 그럼 이제 4년이 되겠죠. 자, 과수 같으면. 그렇게 해서요, 평균을 내. 그러면 우리 집은 여기서 평균을 내보니까, 만이네요, 만. 딱 만 나오네. 자, 딱 10,000kg가 나와요. 그럼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해마다 이 정도는 수확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걸, 자, 다시 이제 그럼 읽어봅니다. 평년 수확량이 뭐예요? 보통 다른 물건 같으면 그 가액이 정해져서 그 가액에 맞춰 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농작물이라는 것은 미리 가입을 해야 되니까 얼마 수확을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생산할 거라는 것을 뭘로? 과거에 수확한 것을 평균을 내서 올해도 이만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평년. 자, 그러면 직전 5년간 보험에 가입한 연도 실제 수확량. 그리고 만일 가입을 안 했으면 뭐다? 아까 이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 이거 다 더해. 가중이란 말은 더할까? 그 다음에 평균. 이거 더해서 평균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출한 해당 과수원이 기대되는 수확량. 그러니까 올해 2020년 가입하고 싶은데 올해도 이만큼은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는 수확량. 이게 평년 수확량.
그러면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은 어디 됐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평년 수확량 산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작성한 품목별 업무 메뉴를 따른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뭐 덧붙이는 말인가 뭐 무시해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말 그대로 가입한 수확량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인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농작물은 미리 가입하니까 얼마 수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제 이 가입한 걸 갖다 가입 수확량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입할 때 바로 이 평년 수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그랬네. 아, 그럼 이제 이 일정 범위라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 보험, 주택 화재보험 있잖아요. 나 그거 다 가입할래요? 일부만 가입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 자, 여기도 나 이 평년 수확량 이것을 그대로 다 가입할래요. 자, 이것을 100% 다 가입할래요. 이걸 그대로 가입할래요. 이게 이제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감 이런 품목이 이대로예요. 이걸 그대로 가입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자,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80, 많게는 130%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옥수수 같은 품목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자 50에서 또 100% 가입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최소 50% 내에서 아니면 그냥 그거 그대로 100% 이렇게 가입할래요. 대부분이 다 이래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를 이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입 수확량.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입 수확량에 맞춰서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도 정해지고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품목별로 이 평년 수확량 어떻게 산출할 건지 이런 거 쭉 배워요. 표준 수확량은 정해주겠죠. 지네 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평년 수확량 계산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거 간단해요.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입할 때는 얼마만큼 가입했냐? 나는 100% 가입했다. 나는 80% 가입했다. 뭐 이런 거 이제 조건으로 줘요. 얼마 가입했는지. 그럼 이제 그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그리고 가입 수확량.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은 말 그대로요. 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킬로그램당 가격을 얘기해요. 킬로그램. 그래서 이 가격도 이거 다 정해놔요. 지네 회사가, 아까 보험회사가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보통 킬로그램당 가격을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놔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고 가격도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은 다 정해줍니다. 나무라면 한 주당 가격 얼마 해가지고 뭐 4만 원, 3만 원, 복숭아 같으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에서 다 정해놓습니다. 자,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 자, 이제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자, 미보상 감수량 말 그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감수량. 보상을 하지 않는 감수량.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상하는 재회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가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원인으로 피해가 아니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계약하기 전에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보험 해줘야 안 해줘? 보험으로 보상 안 해주죠? 또 이거 조심하세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요, 저기 고랭지에 배추 농사 짓는데 이번에 무슨 무름병이 와가지고 저도 뉴스에 얼마 전에 봤는데 완전히 다 어때? 망치죠?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 병충해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 왜 안 해줍니까?
병충해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품목 중은요, 병충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자나 복숭아, 벼. 기억나나요? 혹시 먼저 하신 분들은? 특히 감자 같은 게 병충해 아주 취약하고 고추도 그래요.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품목이라 해줘.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딱 하나만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감자나 고추 이 네 품목만, 이들은 병충해도 보상을 해줘요. 근데 나머지는 안 해줘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어때, 농민들이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런데 댓글 보면요, 아니 보상 받을 걸 왜 그러냐, 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보상해 주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제초산태불량, 이거 농사 뭐예요? 본인이 게으름 피웠다 이거예요. 본인이 게으름 피워가지고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농작물 수확에 대여 안 돼요. 안 된, 이런 건 당연히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농사 짓고 게을러가지고 농사도 안 내버려 두고 이러면 다 보상해주면 그 돈 누가 감당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아까 올해 우리 집에서 자 10,000kg, 자 10,000kg을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7,000kg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지금 3,000kg가 줄었잖아요. 그럼 왜 3,000kg가 줄었냐? 아하, 냉해를 입어서 자 2,000kg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제초불량에 가서 현장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제초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자 1,000kg이 이게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재해니까 뭐예요?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건 제초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이것은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이걸 갖다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그 말이. 이건 보상 안 해준다. 자, 다음.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개념만 읽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자, 꽃눈이 뭐예요? 식물에서 꽃이 될 눈. 꽃눈이니까 말 그대로 꽃이 될 눈인데,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턱이나 화관이가 본다. 여기 턱이란 말이 나무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막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제 턱이라고 그래. 아마 본되면 이제 막 꽃망울이 생겨서 조그맣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요. 이걸 꽃눈이라고 한다. 그다음. 꽃눈 분화. 꽃눈 분화란 말은 영양 조건이나 그다음 이거 이제 뭐예요? 자라는 기간 있잖아요. 점점 이 농작물이 자라는 기간, 그리고 기온, 일조 시간, 이런 것들 필요 조건이 다 충족이 돼서 꽃눈이 형성되는 걸 갖다가 이제 꽃눈 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눈 분화. 그다음에 이제 꽃눈 분화 기라고 했을 때는, 자, 이 기는 이제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통 과수원 같은 데서 꽃눈 분화가 뭐예요? 이건 체크하세요. 얼마? 50% 정도 진행된 때를 이제 꽃눈 분화기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자, 그다음. 자, 신초발화입니다. 자, 신초발화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신초. 그래서 이제 보통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이제 신초발화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과수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이거 쭉 있잖아요. 이걸 이제 주간이라고, 가장 기둥이 되는 주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죠.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가지. 그러니까 주지라고 그래요. 주지. 그럼 이제 이 가지에서 이제 또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신초라고 해요. 막 이제 새로. 그럼 이제 과수 같은 건 어디에 열매가 열려요? 이제 이런 신초. 해까지. 그러니까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뭐냐면 감나무. 그 다음에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 3년생 가지에서 열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는 3년생부터. 그 다음에 이제 1년생은 감나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1년생부터 열리니까 감나무는 2년생 가지는 다 어때? 가지 쳐줘야죠. 전조 작업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초, 해까지에서 이제 자라니까, 보통 우리 감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지채 막 꺾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이제 그 가지는 더 이상 안 열려요. 그러니까 감나무는 가지까지 꺾어도 누가 뭐라 안 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제 어려서는 갓만 따가지고 왜 가지까지 꺾어가냐고 막 저도 막 속으로 욕하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럼 신초 발화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또 얼마 정도? 이제 이런 신초가 50% 발화한 시점, 뭐든 시점. 그럼 아까도 뭐예요? 50%. 이것도 50%. 자, 다 50%. 이렇게 50%. 그 다음에 개화기는요. 이제 개화기는 꽃이 핀다 이거죠.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여기도 기라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화기는 꽃이가 얼마? 40%.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건 아까 50%인데 이것만 40%죠. 그러니까 40%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50%. 그럼 뭐가 40%다? 개화기. 그럼 왜 개화기가 40%냐? 개 사요. 그럼 개 사세요. 안 사. 40. 이제 앞으로 암기 이렇게 할 거예요. 암기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개 사요, 안 사요 하면 개가 40. 나머지는 다 뭐다? 50.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별을 공부하다 보면 별 출수기가 나와요. 출수기. 이삭이 나오는 걸 출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얼마냐? 이건 70% 정도 이제 이삭이 나왔을 때 출수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70%가 하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는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외워? 7이잖아요. 7하고 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말고. 칠자나 출자나. 비슷하죠? 치읓자니까. 그 다음에 개화기가 뭐야? 개 사요, 안 사요. 나머지 둘 다 뭐다? 50%. 뭐 외울 게 뭐 있어? 없어. 자, 수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수학하는 시기죠? 수학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과수원이 위치한. 맨날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과 배가 맨 처음에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농작물이 이렇게 해야 맞죠? 과수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농작물도 수확하니까. 자, 그래서 기상 여건을 감춘 통상적으로 이제 해당 여기는 이제 또 농작물을 했네. 그러니까 뭐냐면 농지라고 해야지 맞아. 농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래야 농작물.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과 배가 도입이 돼서 만든 거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건 기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아까 우리 평년 수확량 그랬죠. 근데 이 평년 수확량을 우리가 사과, 배, 당감, 떫은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족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품목이라고 불러요. 이걸 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들은 평년 수확량이란 말을 안 쓰고 평년 착과량 이 말을 써요. 여기서는. 다른 데는 다 평년 수확량인데 여기만 뭐라고 부른다? 평년 착과량. 그래서 이제 아까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걸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과적량 보험사고 감수량. 이 감수량 이게 뭐냐면 이제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미보상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감수량 산정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 아직 안 써도 돼요. 자, 그거 할 때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량은 평년 수확량을 여기에서만 부르는 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 마지막 적과 후 착과수.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사과, 배, 당간, 떫감은 이제 우리 적과라는 걸 해줍니다. 적과. 그러니까 해거리를 막기 위해 우리가 과수는 해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열릴 때가 있고 적게 열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많이 열릴 때는 괜찮은데 적게 열릴 때는 농가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과수가 열리게끔 나무 이거 열매를 조절해야 돼. 조절. 그래서 좀 솎아주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적과. 솎아주는 걸 적과. 또 이제 정례란 말이 있어요. 정례 또는 적화 다 같은 말이에요. 꽃나무 같은 경우는 꽃봉울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몇 개 또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부딪히지 않고 크게 열려요. 꽃이. 특히 장미. 혹시 여러분 나중에 봄 되면 장미꽃 피는 거 봐봐요. 장미 가지가 있으면 맨 꽃 끝에 장미꽃이 피는데 꼭 장미꽃 저도 공부하면서 이거 눈여겨 살펴봤는데 맨 끝에 이렇게 몇 개가 피냐면 3개가 피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놔두고 2개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크게 열려. 안 그러면 이게요 부딪혀가지고 조그맣게 열려요. 조그맣게 꽃이 피어. 그래가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따는 걸 이제 적화. 꽃봉오리 생길 때부터 미리 따버리면 정례. 이게. 그래서 과일도 솎아준다 적과.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일정하게 수확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적과를 한 다음에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게 얼마냐? 이걸 이제 개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적과를 이것은 반드시 누가? 그 계약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적과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적과를 한 다음에 몇 개 정도 열렸는가 여러분이 다 착과수 조사를 나가요. 이게 이제 우리 2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2과목. 그런데 착과수 따져봤는데 숫자가 확 줄었어. 그럼 어떠냐? 착과 감소 보험금을 줘야 돼. 이런 과수는. 그러니까 이거 다 여러분이 개수세로 가야 돼. 과수원에 여기 전북 같으면 여기 장수가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북지회 여러분이 가입하면 이제 거기서 배정을 받아. 그러면 이제 장수 여기 가서 사과나무 개수 다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적과 착과서라는 것은 이제 적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낙과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감이 그래요. 단감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서 감나무. 혹시 감나무 혹시 여러분 열렸을 때 봐봐요. 길 바닥에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생리적 낙과라고 해요. 생리적 또는 자연낙과. 그러니까 감나무는요. 자동적으로 지네가 알아서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감나무는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적과를 하러 가야 돼. 미리 했다가 자연낙과가 또 이루어지면 개수가 확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과 시기가 사과나 배는 6월 30일까지 끝내는데 감나무는 이거 7월 31일까지 적과를 한 달 정도 늦죠.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배울 때 이제 적과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나 자연낙과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이것을 여러분이 개수를 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개수가 줄었다. 착과 감소 보험금 이걸 계산해서 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후 용어의 정의가 다 됐습니다. 어때 이제 용어의 정의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로를 쳐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말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해마다 5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나눠줬잖아요. 이거 이렇게 버리면 돼, 안 돼? 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 이거 들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외우라 이거야. 왜? 미리 여유 있을 때 좀 외우란 얘기예요. 미리.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것들은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신경 쓰고. 그러면 밑줄 친 것만 외워야 돼? 안 친 거 외워야 돼? 이제 이미 출제된 건 냈으니까 다음에는 안 나온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외워야 되겠죠? 근데 나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갤러리에 저장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뒤에 페이지가 남으니까 우리 2과목 용어의 정의 외울 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2과목 것도. 그러니까 2과목도 외워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해놨으니까 이거 하나 잊어먹지 말고 파일 구입해가지고 잘 끼워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